챕터 1 우연한 초대. 차가운 밥그릇에 담긴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숟가락질 소리만이 텅 빈 식탁 위를 맴돌았어요. 주인공은 혼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니, 먹는 신용을 한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입에 넣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살기 위해, 아니 죽지 않기 위해 삼킬 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어요. 저녁 6시 30분.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떠들며 저녁을 먹던 시간이에요. 아들이 엄마 오늘 반찬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는 그저 추억 속 한 장면일 뿐이었어요. 아이고, 혼자 먹는 밥이 왜 이리 목에 걸리는지 주인공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카톡 알림은 없었어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 볼까 손가락이 움직이다가도 멈췄어요.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전화했다가 어머니, 지금 회사라서요라는 짧은 대답만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주인공의 외로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이라도 가볼까 싶어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요즘 복지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무릎이 아프다며 집에만 있고 정자는 손자 봐준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그나마 미자가 가끔 나오는데 요즘은 미자도 뜸했어요. 다들 어디 갔을까? 복지관도 이제 재미없어.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설마 아들이 왔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 미자야. 어쩐 일이니? 미자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이 반가웠어요. 그런데 미자가 평소와 다르게 생기가 돌았어요. 얼굴도 화사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언니, 나 요즘 좋은 데 다니는데 언니도 같이 가자. 대사 좋은데? 무슨 곳인데? 미자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복지관 친구들이 다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공짜로 밥도 주고 선물도 준다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주인공은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미자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 혹시 이상한 곳 아니야? 아이고, 언니도 참. 내가 이상한 곳 가겠어. 영숙이도 가고 정자도 가고 다들 거기 있어. 요즘 복지관에 안 오는 이유가 다 그거야. 주인공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다니. 그동안 왜 복지관에 안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미자를 따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거리를 걸으며 미자는 계속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큰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1층 전체가 행사장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젊은 직원 2명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니, 처음 오셨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공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다니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정겹던지요. 마치 친손자, 친손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젊은 직원이 팔짱까지 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어요.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노래 자랑이 한창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과자와 음료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5명씩 팀을 맞춰서 단체로 빙고 게임, 노래 맞추기 등등 게임을 하면서 경품을 나눠주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주인공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여기서 받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받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미자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어때? 좋지? 나도 처음 왔을 때 완전 감동받았어.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불안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불안함은 금세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 속에 묻혀버렸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혼자 있는 집이 여전히 적막하긴 했지만 내일 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더 일찍 가야겠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천천히 그들이 쳐놓은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챕터 2 환대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이리저리 맞춰봤어요. 빨간색 카디건이 좋을까 아니면 베이지색 자켓이 나을까? 립스틱도 신경 써서 발랐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늘은 좀 더 젊어 보이게 입어야겠네. 어제 그 젊은 직원들이 또 반겨주겠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연금 120만 원이 들어와 있었고 아들 부부가 보낸 용돈 60만 원도 있었어요. 정기예금에는 6천만 원이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그동안 아껴 쓴 돈이었어요. 돈 걱정은 없지.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주인공은 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봤던 젊은 남자 직원이 주인공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와,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립스틱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주인공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던가요? 며느리는 립스틱 바른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이 젊은 사람은 바로 알아봐 주다니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오늘 행사장은 더욱 화려했어요. 무대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건강축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떡과 과일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삼계탕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대사어머니, 이쪽 특별석에 앉으세요. 어제 오셨던 분들은 VIP 대접을 해드려요. 주인공은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안내받았어요. 옆자리에는 영숙이와 정자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어머, 언니도 왔네. 여기 정말 좋지. 나 벌써 2주째 나오고 있어. 영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다들 이곳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주인공도 왠지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앞으로 매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주인공도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매일 전화도 안 하는 아들보다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며느리보다 더 가족 같았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대접받고 계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죠? 우리가 여러분의 진짜 자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홀대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홍삼쇼가 시작됐어요. 강사가 시험관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둘 다 빨간물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시중에 파는 홍삼액이고 하나는 6년근 홍삼 진액이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강사가 맑은 물에 뭔가를 떨어뜨리자 하나는 그대로 빨간색이고 하나는 순식간에 무색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주인공도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신기했어요.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더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스티로폼 조각을 가져와서 액체를 몇 방울 넣었어요. 스티로폼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30년간 침향이에요.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이렇게 싹 녹여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백세까지 거뜬해요. 옆에 앉은 영숙이가 주인공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언니 저거 나도 지난주에 샀는데 정말 좋아. 뒷목 당기는 게 싹 나았어. 주인공은 반신반의했지만 영숙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인 것 같기도 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께만 한의사 선생님의 진맥을 무료로 봐드립니다. 선착순 50명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주인공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료라는 말에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고 있는 터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맥을 기다리는 동안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서 차를 대접했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어머니는 정말 곱게 늙으셨어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주인공은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 이거라도 사 먹어. 하며 10,000원을 꺼내 여직원 손에 쥐어줬어요. 여직원은 손사래를 쳤지만 주인공이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이런 모습을 본 옆 테이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정말 통이 크시네요. 역시 사장님 하셨다던데 티가 나요. 주인공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사실 작은 가게를 했을 뿐인데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노래 자랑이 시작됐어요. 한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가 동백아가씨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상품으로 전기장판을 받았어요. 주인공도 노래는 자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도 노래 잘한다고 소문났었으니까요. 다음 도전자 나오세요. 1등 하신 분께는 10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주인공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니 조명이 비쳤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음악이 나오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님과 함께를 열창했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사가 다가왔어요. 와, 어머니. 가수 하셨어요?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하며 10만 원 상품권을 건넸어요. 주인공은 뿌듯했어요. 돈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더 기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삼계탕이 나왔어요. 진짜 삼계탕이었어요. 인삼도 들어있고 대추도 들어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옆에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여기서 밥 먹으니까 집에서 밥 안 해도 되고 좋아. 게다가 공짜야. 이 주인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외롭지도 않고 밥도 잘 나오고 대접도 받고 이보다 좋을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56명씩 팀을 이뤄서 단체 게임을 하면서 경품을 나눠줬어요. 이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게임도 재밌는데 상품까지 주니까 평소에 스멀스멀 느끼던 외로움이 싹 가시더라고요. 게임을 마치고 나니 한의사 진맥 차례가 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주인공의 맥을 짚었어요. 한참을 짚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주인공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내 그 불안감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에 묻혀버렸어요. 오후 내내 체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았어요. 쌀 한 포대, 화장지 한 묶음, 라면 한 박스까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 주인공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 선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가야겠다. 그리고 만약 뭘 판다고 하면 한 번쯤은 사줘도 되겠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날 밤 주인공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행사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정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흐뭇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제 자신을요. 챕터 3 작은 호의, 흔들리는 마음. 일주일째 행사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사장 갈 준비부터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명품 가방까지 들었어요. 작년에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이었는데 아까워서 잘 안 들고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행사장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더 품위 있게 가야겠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가면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단장했어요. 금목걸이도 걸고 금반지도 꼈어요. 남편 돌아가실 때 마련한 장신구들이었어요. 평소엔 잃어버릴까봐 안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매일 하고 다녔어요. 행사장에 가면 다들 어머니 부자시네요. 역시 품위가 다르세요. 라고 칭찬해 주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오늘도 여전히 북적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무대 위에 커다란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그리고 처음 보는 복잡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이름도 알았어요. 김 과장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와, 오늘 가방 정말 고급스러워요. 역시 어머니 연예인 같으셔요. 주인공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아들이 사준 거야. 하면서도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 가방 산지도 모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바로 알아봐 줬어요. 오늘의 강사는 한의사였어요. 지난번에 진맥 봐준 그 사람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나와서는 혈관 건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다 혈관 때문이에요. 특히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주인공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도 5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은 정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의사가 주인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진맥 봤던 분이시죠?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시범을 보여드려야 해서요. 주인공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의사가 복잡한 기계로 검사를 시작했어요. 화면에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머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아요.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어요. 이대로 두면 1년 안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공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설마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병원에서는 그냥 혈압약만 먹으라고 했는데. 한의사가 주인공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지금 당장 관리 안 하시면 치매 올 확률이 80%예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으세요? 그 말에 주인공의 가슴이 찔렸어요. 치매.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영숙이가 위로했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저번에 그랬는데 침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는데도 입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치매라는 단어로 가득했어요.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근데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침약 못 드셨으면 정말. 김 과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진짜 같았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후가 되자 한의사가 다시 나와서 치명 설명을 시작했어요. 가격표가 화면에 떴어요. 한 달분에 60만 원. 주인공은 숨이 턱 막혔어요. 60만 원이라니. 한 달 연금의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살게요. 저도요. 카드 결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찍찍하는 소리가 마치 주인공을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언니 나 3개월치 사려고. 건강이 최고야. 돈 있어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야? 정자도 결제를 했어요. 맞아, 자식들한테 짐 되느니 내 돈으로 건강 지키는 게 낫지. 주인공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들 쉽게 60만 원을 쓰는데 왜 자신만 망설이는 걸까? 혹시 자신이 너무 구두쇠인가? 평소에 돈 쓸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김 과장이 다시 다가왔어요. 어머니, 고민되시죠?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처럼 여유 있으신 분이 건강에 투자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그 명품 가방값이면 5개월치는 사실 거예요. 주인공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명품 가방 하나 들었다고 부자 취급하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론 김 과장 말도 맞았어요. 가방에는 300만 원 쓰면서 건강에는 60만 원이 아깝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결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분입니다. 오늘 못 사시면 다음엔 정가로 사셔야 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주인공은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카드가 손에 잡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들 사는데
근데 60만 원이야. 에이, 오늘은 그냥 갈게. 좀 더 생각해보고. 주인공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는 역시 신중하시네요.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은 특별 할인 행사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인공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 샀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공존했어요. 정말 혈관이 그렇게 안 좋은 걸까? 다들 샀는데 나만 안 사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행사장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리웠어요. 그곳에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선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어요.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요. 주인공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도 안 하는 걱정을 이 젊은 사람이 해주다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정말 사야 하나?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6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아니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영숙이도 샀잖아. 나도 살 수 있어. 새벽 3시,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빨간색 그래프와 치매 80%라는 숫자만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공은 결심했어요. 오늘은 정말 사기로.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장에서 계속 대접받고 싶어서였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충분했어요. 그래, 60만 원쯤이야. 내 건강을 위한 투자야. 주인공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사기 행각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점점 빠져드는 교묘한 사기 행각이 나타나거든요. 챕터 4점점 깊어지는 더. 결국 주인공은 치명을 샀어요. 60만 원을 결제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금세 뿌듯해졌어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건강 걱정 끝이에요. 라는 환호성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행사장은 주인공의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출석하면 쌀 한 포, 라면 한 박스, 화장지 한 묶음을 줬어요. 심지어 10일 개근하면 전기장판까지 준다고 했어요. 주인공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나 오늘도 행사장 가야 돼. 안 가면 선물 못 받아. 혼잣말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사장 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화장하는 것도 좋은 옷 입는 것도 다 행사장을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주인공이 VIP였으니까요. 오늘도 행사장은 활기찼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가족 건강 상담이라는 거였어요. 자식들 건강도 함께 챙기자는 취지였어요. 김 과장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드님도 혈압 있으시다면서요? 어머니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식 건강도 챙기셔야죠. 오늘 특별히 가족 할인 행사예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들도 요즘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유전인가 싶어 걱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나 좋은 약 찾았어. 혈관에 정말 좋대. 너도 하나 사줄까?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약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주인공이 신나서 설명하려는데 아들이 말을 끊었어요.
아들, 엄마, 그거 혹시 떴다방 아니에요? 요즘 사기 많다던데. 엄마 설마 거기 다니는 거 아니죠? 주인공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사기라니. 자식이 엄마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내가 그것도 구분 못할 것 같아. 여기 진짜 좋은 곳이야. 한의사도 있고, 다들 친절하고, 엄마,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인공은 화가 치밀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간섭이라니.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난리야?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 쓴다고.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기도 힘들면서. 통화는 언성이 높아지며 끝났어요. 주인공은 핸드폰을 내던지듯 놓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어요. 행사장 사람들은 매일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는데 친아들은 의심부터 했어요. 다음 날 행사장에 가니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주인공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어머니,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님 건강보다 돈이 먼저죠.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 건강 저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말에 주인공은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여기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매일 반겨주고,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주인공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어요.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거실에 앉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아버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주인공은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응. 친구들이랑 모임 다녀.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치명 상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별로 안 비싸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보여줬어요. 떴다방 사기주의라는 뉴스 기사였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친대요.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주인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며느리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할 것 같아? 나도 다 알아보고 산 거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주인공은 더 외로웠어요. 가족들은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는 걸까? 그날 밤 주인공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치명 60만 원, 추가로 산 혈액순환제 40만 원, 관절 영양제 30만 원. 벌써 13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다음 날 행사장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있었어요. 효도 상품 대축제라는 거였어요. 온갖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강사가 나왔어요. 이번엔 뇌 전문가라고 했어요. 치매 예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치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뇌 영양제를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치명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이 영양제는 뇌세포를 살려줍니다. 주인공은 귀가 솔깃했어요. 치매가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가격을 보니 8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이미 130만 원을 쓴 마당에 80만 원 더 쓰는 게 뭐가 대수일까 싶었어요. 옆에서 영숙이가 속삭였어요. 언니, 나는 이미 샀어.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주인공은 고민했어요.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미 치명 드시고 계시니까 특별히 50% 할인해 드릴게요. 40만 원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50% 할인이라는 말에 주인공은 결국 카드를 꺼냈어요. 찍 하는 결제음이 들렸어요. 이제 170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들을 정리했어요. 치명, 혈액순환제, 관절영양제, 뇌영양제. 약통이 가득했어요.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10알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도 몸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혈압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직 시간이 덜 됐나 보다. 좀 더 먹어봐야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정말 특별한 분이 오세요. 암 전문가인데 암 예방약을 특별가로 판매한대요. 어머니는 VIP니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암 예방약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사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깊이 빠져든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행사장에 가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외롭고 길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느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령 그것이 거짓된 관심일지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사장에 갔다. 다들 반겨줬다. 약도 샀다. 돈이 좀 많이 나갔지만 건강이 최고다. 가족들은 이해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기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의심을 품는 순간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애써 외면했어요. 이게 사기 행각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행위였어요. 챕터 5 가스라이팅과 매몰 비용의 늪. 한 달이 지났어요. 주인공은 치명을 꾸준히 먹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혈압약도 계속 먹어야 했어요. 오히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속이 더부룩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약 부작용인가 싶어 불안했어요. 그동안 산 약들을 꺼내봤어요. 치명, 혈액순환제, 관절영양제, 뇌영양제, 암예방약. 약값만 벌써 250만 원이 넘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비싼 약을 먹는데 왜 하나도 안 나아지지?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 행사장에 전화했어요. 김 과장이 받았어요. 과장님, 치명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효과가 없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전화 너머로 김 과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서요. 1시간 후 김 과장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실망하셨나 봐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치명만 드셔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주인공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제랑 같이 드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혈액순환제를 제대로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한 달로는 부족해요. 최소 6개월은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주인공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산 건 제일 저렴한 기본 제품이에요. 효과 좋은 건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효과가 좋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김 과장이 새로운 제품 카탈로그를 꺼냈어요. 프리미엄 치명 가격은 2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미 250만 원 쓰셨는데 효과 못 보고 끝내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 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된 걸로 바꾸세요. 주인공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이미 250만 원을 썼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이 다 허공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너무 비싸요. 200만 원이라니. 김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중환자실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그것보다는 지금 투자하는 게 현명하죠. 주인공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김 과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정순자 어머니 아세요? 침양 안 드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가족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주인공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순자 씨는 행사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그날 오후 주인공은 행사장에 갔어요. 정순자 씨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숙연했어요. 한의사가 무대에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정순자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렇게 치명 드시라고 했는데 돈 아깝다고 안 드시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어떡해. 주인공도 불안해졌어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나는 프리미엄으로 바꿨어. 목숨이 하나인데 아껴서 뭐해. 주인공은 결국 프리미엄 치명을 샀어요. 200만 원.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2개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어요. 이제 총 450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통장 잔고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주인공은 화가 났어요.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본 모양이었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너희가 용돈이라도 제대로 주냐? 아들에게 화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주인공은 새로 산 프리미엄 치명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존 치명과 맛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았어요. 정말 다른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효과는 없었어요. 주인공은 다시 김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과장은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침양 드시는 시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3번이 아니라 5번 드세요. 주인공은 의아했어요. 처음엔 하루 3번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머니처럼 상태가 심각하신 분은 5번은 드셔야 해요. 그리고 운동도 병행하셔야 해요. 매일 만보 걸으세요. 주인공은 혼란스러웠어요. 자꾸 조건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450만 원을 쓴 상태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 과장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약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 보시고 어떤 분은 1년 걸리기도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인공은 머리가 아팠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지금 포기하면 그 돈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인터넷으로 치명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치명의 정가는 10만 원도 안 됐어요. 자신이 200만 원 주고 산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눈물이 났어요. 속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행사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역시 프리미엄 드시니까 다르네요. 다른 노인들도 부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프리미엄 드시는 분은 역시 다르네요. 부자시구나. 주인공은 환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자신은 VIP였고 부자였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주인공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계속 치명을 먹었어요. 효과는 없었지만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 그래. 분명 나아지고 있어. 돈이 아깝지 않아. 건강을 위한 투자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거짓이 되고 자신이 바보가 되니까요. 그렇게 주인공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 없었어요. 챕터 6가족과의 단절. 석 달이 지났어요. 주인공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기예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해지했어요. 그동안 산 약과 건강기구 값으로 총 800만 원이 나갔어요. 침향, 혈액순환제, 뇌영양제, 암 예방약, 그리고 300만 원짜리 전기 마사지 의자까지. 오늘은 아들 부부가 집에 왔어요. 석 달 만의 방문이었어요. 주인공은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어요. 거실에 쌓인 약 상자들을 황급히 방으로 옮겼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통장 내역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2천만 원이 어디 갔어요? 주인공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내 통장을 왜 내가 봐?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건강랜드, 웰빙센터, 한의원 같은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엄마, 이거 다 떴다방이잖아요. 엄마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공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식 앞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능력한 노인 취급이라니. 사기가 아니야. 내가 그것도 구분 못할 것 같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한 번이라도 가봤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주인공은 폭발했어요. 경찰이라니.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였어요. 됐어. 너희들이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하는구나. 그래. 나는 바보야. 멍청한 늙은이야. 만족해? 주인공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이 사람들은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우리잖아요. 그 말에 주인공은 더욱 화가 났어요.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진짜 가족.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기도 힘든 것들이 무슨 가족이야. 명절에도 겨우 1시간 앉았다 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더 잘해줘. 매일 안부 묻고 건강 걱정해주고 너희보다 100배는 더 가족 같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우리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뵌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전 재산 다 날리실 거예요? 주인공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다 날려도 내 돈이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죽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기당하시는 게 속상해서 그래요. 하지만 주인공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주인공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행사장 안 오셨네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주인공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들이랑 싸웠어요. 나를 바보 취급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님, 마음을 몰라줘요. 내일 오시면 제가 특별히 위로해 드릴게요. 그 말에 주인공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적어도 행사장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줬어요. 다음 날 주인공은 행사장에 갔어요.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들의 관심에 주인공은 또 눈물이 났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한 여직원이 주인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에 주인공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가족사랑 패키지라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 세트였어요. 가격은 500만 원이었어요. 주인공은 망설였어요. 이제 정기예금에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거 사서 아들한테 선물하세요. 그럼 아들도 어머니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건강을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주인공은 그 말에 설득됐어요. 그래, 아들에게 선물하면 오해가 풀릴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사기당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산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5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이제 총 1,300만 원이었어요. 정기예금 1천만 원도 내일 해지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를 위해 좋은 거 샀어. 건강이 최고야. 하지만 아들에게서 온 답장은 차가웠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 문자를 보고 주인공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혼자 울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행사장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두고 간 편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주인공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넨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 이벤트 있어요. VIP만 초대하는 건데 어머니는 꼭 오셔야 해요. 주인공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응, 갈게.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외면했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곳만이 자신의 세계였으니까요. 과연 주인공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매일 커지는 빚더미와 무너진 가족관계.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김 과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VIP만 초대한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떴다방의 무서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챕터 7 파국의 밤. 2달이 더 지났어요. 주인공의 통장은 완전히 바닥났어요. 정기예금 3천만 원은 모두 사라졌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용돈마저 행사장에 바치고 있었어요.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됐어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고 소화도 안 됐어요. 오늘도 행사장에 갔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친절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달 프리미엄 치명 대금 아직 안 내셨네요? 300만 원이에요. 주인공은 당황했어요. 프리미엄 치명을 추가로 산 기억이 없었는데요. 아니, 내가 언제 추가로 샀어요? 난 산 적 없는데. 김 과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주인공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였어요. 언제 서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난달에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뇌 영양제 더 드시라고 했잖아요. 주인공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서명한 걸까? 하지만 분명 자신의 필체였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 한 푼도 없어요. 통장이 텅 비었다고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계약은 계약이에요. 돈 없으면 가족한테 빌리든지 하세요. 아니면 집이라도 담보로 잡히든지. 주인공은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집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김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공짜로 밥 먹이고, 선물 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발뺌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1,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인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이 서명한 서류들이 모두 대출 계약서였던 거예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시죠? 대금 회수 대행업체입니다. 1,500만 원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집 압류도 가능합니다. 주인공은 공포에 떨었어요. 집까지 빼앗기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주인공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낯선 남자 2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덩치가 큰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었어요. 돈 준비됐습니까? 오늘까지가 마감이에요. 주인공은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다 속아서 날린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자들은 냉정했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내일까지 500만 원이라도 준비 안 하면 집으로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주인공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끄고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누군가 또 찾아올까봐 무서웠어요. 밤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장을 본 지도 일주일이 넘었어요. 김치 한 가닥으로 허기를 달랬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김 과장입니다. 주인공은 숨을 죽였어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또 돈을 뜯으려고 온 거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문 안 열면 내일 집행관이랑 같이 올 거예요.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인공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저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어서 갔던 곳인데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어요. 김 과장이 간 모양이었어요.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문자도 가득했어요. 돈 갚아라, 내일까지다. 집 압류 각오해라. 공포스러운 문자들이었어요. 주인공은 핸드폰을 다시 껐어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이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펼쳐보니 김 과장이 남긴 메모였어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사장으로 오세요. 집 담보 대출 서류 준비했습니다. 이자는 월 10%입니다. 안 오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월 10%라니. 1년이면 120%였어요. 완전한 사채였어요. 주인공은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새벽 3시 주인공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미안하다. 엄마가 바보였다.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쓰다가 울고 울다가 쓰고를 반복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어머니가 피해자 명단에 있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주인공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라고? 내일 아침 그 행사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 내일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시니까 걱정 마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주인공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일까? 혹시 또 다른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연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2천만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 과장을 비롯한 사기꾼들은 정말 잡힐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주인공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700명의 노인들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고 피해 금액은 26억.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기단의 배후에 있던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다음 최종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챕터 8 쓴 눈물, 늦은 깨달음. 아침 11시 주인공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놀랍게도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영숙이, 정자, 미자. 행사장에서 만났던 노인들이 모두 있었어요. 다들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9시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1,700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6억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탄식했어요. 주인공은 자신의 2천만 원이 작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주범 김모 씨를 포함해 직원 15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삼아 사기를 쳤습니다. 영숙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숙 그럼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고 압류할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30% 정도만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라니. 주인공은 6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였어요. 1,400만 원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아들이 주인공을 끌어안았어요. 주인공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며느리도 울면서 주인공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도 죄송해요.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경찰관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기단의 수법을 말씀드리면 처음엔 무료로 밥과 선물을 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 가짜 의사와 한의사를 동원해 건강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점점 비싼 제품을 팔면서 돈을 빼내는 거죠.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작 그 한의사도 가짜였다니. 진맥 봐주고 그렇게 진지하게 걱정하던 사람이.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사 면허증도 모두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순자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실제로는 이들과 한패였어요. 모두가 경악했어요. 주인공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순자 씨까지 사기꾼이었다니.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중요한 건 엄마가 무사하신 거예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더 아팠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행사장의 호화로운 음식보다 이 소박한 밥상이 훨씬 따뜻했어요. 그날 밤 주인공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악몽이 끝났다. 아니, 이제야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무엇에 홀렸던 걸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주인공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김 과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 대신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어요. 검사 피고인들은 2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26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김 과장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많은 어르신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영숙이가 주인공에게 말했어요. 영숙 언니,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근데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주인공이 대답했어요.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말자. 석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김 과장은 징역 7년, 나머지 직원들도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피해 배상은 30%만 이뤄졌어요. 주인공은 6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돈을 받은 날 주인공은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2천만 원이 6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이제 주인공은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같은 피해를 본 노인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떴다방 피해 예방 모임이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하는 모임이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주인공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것도 의심해야 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공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식들이 바빠 보여도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대사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따뜻함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외로운 노인들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떴다방 피해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오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때로는 그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노리는 검은 손길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